parts that were made in Canada, Mexico, and other places, and they need a little bit of time because they're going to make them here, but they need a little bit of time. So I'm talking about things like that. What about any Apple products, other cell phones? Look, I'm a very flexible person. I don't change my mind, but I'm flexible. And you have to be. You just can't have a wall and you'll only go. Sometimes you have to go around it, under it, or above it. There'll be maybe things coming up. I speak to Tim Cook. I helped Tim Cook recently, and that whole business. I don't want to hurt anybody, but the end result is we're going to get to the position of greatness for our country. And how long is short-lived? Weeks, months? I'm looking at something to help some of the car companies where they're switching to parts that were made in Canada, Mexico, and other places. 맷, 비트코인이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유동성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걸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오면 결국엔 팔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에서 그런 극단적인 유동성 매도는 나타나지 않았죠.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정말 예외적으로 잘 버텼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이번 흐름에서 충분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식 시장 전반이 안정되는 시기가 온다면 비트코인은 크게 반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었던 건 코로나 초기였는데 그때 비트코인은 5,000달러, 아니 그 이하까지 떨어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8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그때의 자산이랑은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 훨씬 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말해주는 건 시장의 변동성이 한번 안정되기만 하면 비트코인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이건 정말 비트코인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암호화폐 전반에 걸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에 대해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존재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ETF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구성될까요? 아니면 자산을 동등하게 나누는 방식이 될까요? 그런 분산된 암호화폐 투자가 ETF 구조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제 생각엔 시가총액 기준으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베팅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융자문가들이나 패밀리 오피스,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확신을 가지는 건 이데리움이냐 솔라나냐, 디파이가 낫으냐 디핀이 낫으냐 같은 기술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암호화폐는 지금보다 미래에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이건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야후냐, 에스크치부스냐, 구글이냐를 고르기보단 검색이라는 흐름 자체에 베팅하는 거랑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앞으로 5년 안에 10배 성장할 거라고 본다면 그 흐름 전체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이게 제가 가장 확신하는 투자 논리예요. 그런 확신을 투자로 표현하고 싶다면 분산된 인덱스 펀드로 해야죠. 저희는 2017년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시가총액 가중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펀드는 약 10억 달러 규모로 운용 중이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왔죠. 그런데 이걸 ETF 구조로 만들고 투자자들이 버튼 하나로 쉽게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큰 기회가 되고 시장에서도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크지만 요즘은 통화시장 역시 만만치 않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세 전쟁 이후로 몇몇 트레이더들은 엄청난 수준의 변동성에 베팅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면 누가 승자가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각국 통화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렇다면 전 세계 통화들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암호화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 통화 전쟁에서 누가 승자인지를 묻는다면 그 답은 비트코인입니다. 저는 이 관세 혼란이 벌어지는 걸 지켜보면서 트럼프는 어떻게 나올까?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양자 간 무역 협상은 몇 개나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 모든 걸 보면서 가장 명확하게 느낀 것은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달러가 유일한 기축통화였던 시대에서 여러 개의 기축통화가 존재하는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죠.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의 가치가 하락할 때 이익을 얻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준비자산이 필요해지는 순간 비트코인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관세발 혼란과 불확실성에 대해 가장 명확한 투자 대응책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 중국,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최소한 비트코인에 일부라도 투자하지 않는 건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죠. 트럼프의 취임 시점과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다는 사실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단순히 팔아라식의 전형적인 매도 흐름이었을까요? 아니면 트럼프가 예상만큼 암호화폐에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의 실망감이 반영된 걸까요? 혹은 미국의 규제 환경 자체가 사람들이 기대했던 만큼 암호화폐에 매력적이거나 개방적이지 않다는 점 때문일까요? 저는 암호화폐가 지금까지 꽤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당일부터 오늘까지의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은 금, 주식, 채권을 모두 크게 앞질렀습니다. 그만큼 성과면에서 탁월한 투자 자산이었죠. 저는 비트코인이 일종의 시장 조기 신호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늘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며 방향을 이끌어왔어요. 실제로 대선과 취임식 사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상승했고 그 안에는 많은 긍정적인 기대가 먼저 반영돼 있던 거로 보입니다. 그 기대 중 일부는 현실화됐지만 동시에 시장의 변동성도 함께 나타났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다시 말해 3만 피트 상공에서 내려다보듯 시장 전체를 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이고 이제 점차 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 정부조차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에 존재하던 주요 규제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기에 가장 괜찮은 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격이 다소 조정된 건 맞지만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체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은 정말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자산의 진짜 전성기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252달러를 종가 마감했는데요. 250달러 선에서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테슬라의 내성이 강해졌다. 또 좋은 기운이 오고 있다. 자,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자,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FSD 비감독 자율주행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깜짝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30배 가능하다고 한 부분을 AI를 통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이 놀랐는데요. 자, 테슬라의 엔비디아 순간 이제 곧 다가옵니다. 함께 살펴보시고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맷 호건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 지금 비트코인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다. 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짧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국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관세 전쟁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도 관세 전쟁이 마무리되면 상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큰 가닥이 잡힐 텐데요. 자,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도 4차 반감기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부터 간밤 시장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제 0.57% 소폭 올랐고 엔비디아, 애플, 특히 애플은 이제 관세 스마트폰과 이제 PC 개별 관세에서 이제 품목 관세로 이렇게 면제해준다, 유예해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초기에는 급반등했지만 여전히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로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지금 깜짝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바로 자동차에 대해서 차 부품이죠. 관세 추가 면제가 시사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되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 테슬라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데요. 자,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나는 자동차 업체 일부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특정한 물품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GM이나 포드에 대해서도 약간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인 거죠. 자, 굉장히 스마트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제품이나 스마트폰 여기에 이제 그 관세 예외에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았지만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강조하면서 여러분은 때로 벽을 돌아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가야 한다. 자, 신축적인 걸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안도하는 분위기인데 4번 보시면은 팀쿡과 이야기를 했고 나는 최근에 애플 팀쿡을 도왔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밝혔죠. 자, 그리고 이 상호관세 대상에 그 스마트폰 노트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품목별 관세에는 포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관세 대상에서 예외가 됐다. 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애플이 한숨을 돌린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금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자, 그 시진핑 중국은 미국을 망치게 할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꼬았는데요. 사실 그 시진핑의 행보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그간의 그 무역 전쟁의 그 배경을 보면 사실은 중국은 그 WTO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은 최대한 혜택을 보면서 또 자국의 산업은 그 역차별을 한 거죠. 현대도 지금 공장을 접고 나왔죠. 이런 역차별을 통해서 또 그 지금 BYD나 이런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는 역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쫓겨나면서 중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를 하고 또 미국의 무역은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중국을 내려앉힐 조치를 극단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맥락이 이 배경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 백악관 그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당분간 이런 사태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중국도 호락호락 물러나지는 않을 건데요. 자, 지금 UFC 그 경기장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 케네디 아내를 외면했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취임 후 첫 관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힘의 상징이 결국 미국인데 여기에 이제 그 악수 논란이 왜 일어났냐면 그 케네디 지금 그 장관이죠. 거기 부인이 이제 배우 출신인 하인스가 부인인데 이분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로 지난 대선에서 케네디 장관이 무소속 출마를 포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반대했다. 그래서 이제 뒤끝이 이제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회피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장면입니다. 지금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외면하고 지나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포착해야 될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그 호불호 적과 악원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은 트럼프 머스크의 향후 추진될 FSD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이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죠. 자, 확실한 아군은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확실하게 자기 아군은 챙깁니다. 또 머스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선거 때 한 4천억 정도를 쏟아부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켰죠. 거기에 대한 그 지금 도주위원회까지 맡으면서 온갖 악역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테슬라 FSD를 성공시키기 위한 요건이 가장 큰 거죠. 자, 이게 이제 거진 끝나가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뒷부분에 제가 분석하는 자료를 끝까지 보시면 그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트윗을 달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능의 가장 좋은 정의는 돌아가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나는 이게 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답글을 달고 있는데 자,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 좋아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고 자, 일론 머스크도
또 역시 똑똑한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보고 있는 거죠. 자, 관세 전쟁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분들 대통령을 재임한 사람이 이 관세 전쟁을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는 미치광이 전략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분들은 굉장히 큰 그림을 보고 지금 그 바둑알을 놓고 있다, 큰 게임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를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그 한 행사에서 과거에 제가 이 영상도 번역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렸는데, 자, 테슬라 FSD의 가치는 5조 달러,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의 가치는 25조 달러. 그래서 앞으로 30조 트릴리언의 회사를 테슬라를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M7 주식을 다 합쳐도 15조 달러인데 주가를 이제 여기 그 30배까지 키운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250달러의 주가가 7,500달러 정도 된다는 건데, 자, 어마어마한 포부를 밝혔고요. 자, 어렵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트럼프는 그 엔비디아가 지금 트럼프 미국 정부에 500억 달러, 하나로 한 70조 정도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가 없었다면 엔비디아, 자, 이런 움직임을 안 했다는 거죠. 지금 그 현대차도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투자를 약속했는데, 자, 이게 관세가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합당하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캐시 우드가 이 시점에서 그 관세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했는데요. 자, 3년간의 연속적인 경기 침체가 끝날 것인가라는 글에서 하단에 붉은색 박스 표시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충격요법이 없었다면 이러한 조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론 머스크는 지난 50년간 지나온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해 이러한 해결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하나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고, 그게 지금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에는 자, 1번과 2번을 보시면 관세 전쟁이 있기 전에도 사실 3년간의 이제 미국의 고금리 정책과 그 바이든 정부에서 그 적자 폭이 중과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3년간의 순환 경기 침체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1분기와 2분기는 여전히 관세 전쟁이 없더라도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끝나가고 있고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결국은 그 주식시장도 그렇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지금 캐시우드는 보고 있는데, 자, 이 그 근거에는 이제 관세 전쟁은 상반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고, 하반기에는 연방준비제도 페드에서 이렇게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 또 감세 조치, 그리고 페드의 금리 인하, 이것까지 겹쳐진다면, 그리고 이제 그 3년간 경기 침체가 끝나가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다시 경기의 호황이 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회복도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관세 전쟁은 어느 정도 미국이 얻을 걸 얻고, 이제 끝나면 하반기에는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호황으로 간다. 그리고 저금리가 오면서 결국 유동성이 공급될 거고, 이거는 테슬라 주식과 비트코인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될 당연한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거대한 흐름이 다가오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잘 캐치하셔야 되고요. 지금 큰 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세 전쟁이 왜 촉발이 됐는지를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수출입 현황을 2020년부터 2024년을 보면, 자, 그 수출은 2,991조고 수입은 4,661조라서 미국은 2024년 기준으로 1,670조의 적자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적자 중에 그 대미 수출국 규모에서 중국이 753조를 차지하니까, 자, 중국은 미국의 단물 빨아먹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수출 적자의 가장 1등 그 주적이 중국인 거죠. 이 자료를 놓고 본다면. 거기다가 2등이 캐나다, 멕시코, 일본, 독일 이런 순인데, 자, 여기 1번부터 5번을 보시면 중국은 미국 수입액의 약 21%까지 차지하는데, 여기에 이제 일반 소비 제품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캐나다는
원유, 자동차, 천연가스 미국 수입의 14%를 차지하고 멕시코는 뭐 그 자동차 전자제품, GM4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죠. 그래서 최대 15%까지 미국 수입액을 차지하고 또 일본은 자동차, 기계류, 전자부품 그래서 최대 5%, 독일은 이제 의약품, 기계류 그래서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약 5%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 미국이 중국만 놓고 본다면은 2024년 기준으로 무역 적자 532조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시나리오, 관세 전쟁의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본다면 높은 관세를 통해서 중국산 수입이 감소하면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이 줄어들어서 무역 적자가 이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미국 내에 이제 제조업이 단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구조가 흐름이 바뀌면 다시 그런 제조 강국으로서 일정 부분 미국이 회복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그동안 위험했던 게 이제 너무 중국의 의존도가 사실 높았던 거죠. 애플도 그렇고 여타 품목들도. 그런데 이게 이제 관세로 인해서 베트남이나 인도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가 되면 미국도 손해볼 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 시나리오라고 하면 하단에 과거 관세 전쟁 2018년에서 2020년간 진행이 됐는데 무역 적자는 단기적으로 줄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미비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반기에 관세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얻을 건 없고 하반기에 이제 그 주가 경기 부양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수술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 농산물, 대두 등 이 가격에 타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미국으로서는 역시 미국도 그 손해볼 건 없죠. 자, 여기 뒤에 뒷부분을 보시면 그게 나오는데 자, 여기 가장 큰 근거는 이겁니다. 자, 미국의 M7이라고 하는 애플부터 테슬라까지의 시총이 15조 트릴리언, 15조 달러인데 자, 여기서 2번을 보시면 미국의 소위 중국의 소위 M7이라고 하는 주식들은 알리바바, 텐센트, 뭐 샤오미, 바이두, BYD, SMIC가 있는데 자, 여기에 시총이 2조 달러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적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애플만 해도 지금 시총이 약 3조 이상이 되는데 3조 달러 이상이 되는데 미국은 M7을 다 합쳐도 애플 시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경쟁, 자본시장에서의 첨단 산업에서는 결국은 미국이 앞으로도 주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상을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충격은 물론 이제 숫자 노름으로 싸움을 하고 있어도 시장 충격은 강하지만 미국의 이런 것을 뜯어보면은 결국은 미국을 당장 중국이 따라잡기는 어렵고 관세 전쟁으로 해서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더 큰 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장에 둘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자본시장 우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4가지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고부가 산업이 결국은 주도한다. M7. 그거를 앞으로 이끌어가는 게 테슬라와 엔비디아인데 이제 애플도 이제 이끌어가지만 결국은 앞으로 신흥 강자는 이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결국은 AI를 주도하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미국은 그 중국과 대비해서 중국은 그 약 2조 달러의 M7 시총의 7배 정도 낮은 수준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15조 달러로 그 중국과 대비해서 7배 더 큰 시총 사이즈로 전 세계 기술주의 그 혁신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미국이죠. 그리고 2번을 보시면 별표를 해놨는데 자, 중국의 보복 관세를 통해서 결국은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이제 대체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이거는 이제 결국은 제조업을 단기적으로 미국에 모두 가져올 수는 당연히 없죠.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이런 무역 의존도가 이제 다변화되면서 중국의 힘은 빠지고 미국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술 주도, M7 주도의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지정학적 또 정책적 요인으로는 결국은 중국의 시진핑 정부의 기술 지원, 이 위주로 이제 뭐 BYD나 알리바바 AI가 성장을 했는데
여전히 중국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5% 미만이다. 그래서 자본시장 개방성이 정말 중국의 아킬레스건인데 이걸 단기적으로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4번 장기 전망을 보시면 여전히 관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우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M7의 기술 혁신,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외국인 자본이 결국은 중국보다 미국을 선택하고 압도적으로 지금도 많은 거죠. 그래서 관세 전쟁으로 중국의 단기 성장을 억제까지 하면 중국의 추격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중국이 그나마 이제 그 BYD 전기차 분야에서 또 그 자율주행 분야에서 미국을 테슬라를 따라잡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굉장한 기술적 격차의 해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깜짝 발표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 관세를 애플처럼 유예해 준다는 조치가 이제 실현이 되면 테슬라는 6월 텍사스 오스틴 FSD와 함께 날개를 달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큰 흐름에서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거를 여러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자본시장 우위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 현재는 15조 대 2조인데 이게 2030년 되면 20조 대 4조로 여전히 5배 이상 격차를 유지하기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가져갈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제 시장이 다변화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고서는 중국은 아무리 제조 강국이라고 해도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 자, 애플과 테슬라를 비교해 본다면 애플은 2018년 트럼프 1기 때에 역시 폰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받았는데, 자, 그래서 애플은 큰 타격 없이 시장을 유지를 해왔고 결국은 시총 1위를 계속 유지했고, 테슬라도 2025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처럼 관세를 면제해 준다면은 여전히 관세 면제 효과를 누리면서, 그러니까 테슬라 제품의 부품 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중국과 유럽 대비해서 수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유리한 상황이 지금 서서히 조성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테슬라의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가 가시화된다면 테슬라 매출에서 그 비용이 5에서 10% 생산 비용이 절감이 되고, 자, 이거는 결국은 중국, 유럽, 아시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그 테슬라의 매출로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슬라는 부품 관세로 차량당 비용이 2,000에서 2,500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가 중과가 예상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관세가 면제가 된다면 굉장히 테슬라의 우호적인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 관세 면제의 매출 영향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자, 2024년 매출이 애플은 3,913억 달러, 테슬라는 967억 달러. 자, 정확히 테슬라의 4배 더 크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의 발전 가능성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 테슬라가 트럼프 정책 자동차 부품 관세를 유예해 준다면 테슬라의 대박 호재가 발생한 거고, 여기에 6월 FSD 로보택시가 성공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로선. 왜냐하면 중국 시장의 FSD 기술적 완성도가 이미 여러 그거를 체크를 해보면, 복수를 체크해보면 넘사벽이다. 이거는 뭐 유튜브 조금만 확인해봐도 금방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미치광이 전략으로 뒤흔들 때가 그러니까 M7 테슬라 주식이 가장 많이 지금 빠져 있죠. 어제 제가 방송에서 테슬라는 더 털릴 것도 없다. 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 거죠. 테슬라는 250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견조하게 방어하는 게 바로 여기 숨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479달러까지 갔던 테슬라 주식이 250달러 선에 반토막이 난 거는 지금 중요한 기회가 진행 중에 있다.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좀 더 분석해 보면, 만약에 테슬라가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성공을 한다면 FSD 로보택시가 6월달 오스틴을 기점으로 하반기에 연말에는 미국 전역에서 이제 뻗어 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기술적 완성도는 현재 2025년 10월 인간 운전자 대비 안전성이 초과하는 시점이 오는데 2026년에는 인간 운전자 대비해서 10배 이상 안전한 게 달성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의 전망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번 테슬라의 그 2024년 180만 대 판매, 자, 여기서 2025년 저가형 모델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차량 대수는 220만 대에서 로 예상이 되는데 2030년대는 연간 약 550만 대 정도를 팔 걸로 추정이 되고 여기에 3번 보시면 FSD 채택률이 30%에서 50%로 본다면 30%는 지금 보수적 채택률인데 자, 운전하는 사람 중 10명 중에 3명이 자, 월 구독료를 $99 내더라도 테슬라 FSD를 인간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채택한다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도 월 예를 들어서 15만 원 정도 내더라도 서울에서 부산을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다면 당연히 이 비용을 지출하겠죠. 그렇게 되면 4번 EPS의 기여도는 추정해 보건대 차량당 연간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의 수익이 올 것이다. 그리고 FSD 소프트웨어는 결국은 2026년부터 현대차 등 다른 차에 협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EPS 기여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2024년 EPS는 약 2.8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2025년 하반기부터는 테슬라 FSD 채택률이 올라가면서 더 기여도는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매출 및 EPS를 좀 전망을 해보면 2025년에 매출은 1276달러를 추정을 하고 자, 2030년에는 매출이 4천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 로보택시와 FSD 채택률을 근거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표로 표시해 본다면 2025년에 테슬라 주가는 EPS 하나의 FSD 하나의 만으로도 2025년에 보수적으로 400달러까지 그리고 2028년에는 1000달러까지 달성이 가능한 결과값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2.8달러의 EPS가 2025년 연말에는 잘하면 4.3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자, 이럴 때 테슬라가 350에서 한 400달러의 주가 EPS만 FSD 만으로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고 있고, 자, 테슬라의 사업 분야별 주가 기여도를까지 반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77%, FSD 채택률이 2%, 그리고 메가팩이 8%, 옵티머스가 0.2% 정도 적용한다면, 캐시우드가 예상하는 거는 2025년 연말에 600에서 한 800달러 정도를 보고 있는 거고, EPS로 평가를 했을 때 보수적으로는 460달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1012달러 정도를 보고 있는데 캐시우드는 1800달러 정도를 보고 있는 거고 2030년에 가면 테슬라의 EPS FSD 기여도를 평가했을 때 1700달러 정도의 주가를 예상하고 캐시우드는 3100달러까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여러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4배의 성장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을 했었죠.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엔비디아의 EPS가 0.17이었는데 자, 이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24년 2.94달러가 됐죠. 자, 이 EPS가 이렇게 증가가 되니까 주가가 14배 안 뜰래 안 뜰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슬라를 엔비디아에 대비해 본다면 지금 1번부터 8번에 중요한 호재 요인이 나오는데 자, 자동차 판매가 현재까지 700만 대 그리고 2025년에 220만 대가 추가되면 잘하면 2025년 또 2026년에는 1000만 대가 훌쩍 달성된다는 거죠. 여기에 저가형 모델이 포함이 되면 300만 대가 판매 가정하면 2026년대부터 그리고 FSD 채택률을 20%에서 한 50%로 가정을 하면 EPS의 기여도는 2025년 말에 4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약 15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갈 건데 중요한 건 2025년 6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2025년에는 정말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미리 힌트를 준 거죠. 여기는 옵티머스 봇이 아직 포함도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엔비디아처럼 2020년에 2024년까지 이 3년 사이에 14배가 뛰었는데 자, 이런 순간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테슬라의 엔비디아 순간이 온다는 거죠. 앞으로 5년 내에, 빠르면 3년 내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그 과거 자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테슬라가 과연 2,520달러 10배가 가능한지를 좀 살펴본다면 2030년경에 EPS 기여도가 22달러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 PER 115배를 가정하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1번과 2번을 보시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말한 30배 상승의 가능성은 7,560달러 정도가 돼서 시총이 약 24조 달러, 그러니까 그 30조 달러에 근접을 해야 가능한데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그 FSD 2030년 시총 5조 달러 그리고 옵티머스는 시총 25조 달러가 그 도달한다면 이게 가능한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정주화면으로 한번 그 일론 머스크의 포부를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폭발적인 성장까지가 테슬라에 가미가 되면 2025년에서 3년간은 실질적으로 FSD 자율주행이 그리고 차량 판매가 메가팩이 이끌어서 테슬라 주가가 500에서 한 1000달러를 본다면 그리고 시총은 현재 애플 시총처럼 한 3조 정도를 예상한다면 자, 2028년부터 30년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은 결국은 옵티머스 봇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테슬라의 승자 독식의 그 무한한 성장 가능성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주식이 아니라 테슬라에 투자하는 아주 주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지금 테슬라가 얼마나 그 250달러에서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엑스의 주요 소식을 조금만 살펴본다면은 지금 테슬라에 대한 공격들 여기에 대해서 본다이 그 법무장관은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 자, 지난 2월 뉴멕시코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가 체포됐고 법이 허용한 최대한 40년의 징역을 구형하고 있다. 자, 이런 게 이제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면 진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 트럼프 대통령 지금 중요한 그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현재 관세 정책으로 일부 자동차 회사를 돕기 위해 뭔가를 할 것이라고 방금 말했는데 그들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매우 중요한 거를 잘 짚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 게 아니라 제정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피소드 영상으로 뒤에서 보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데 자, 일론 머스크와 X가 트럼프 에어포스 원에서 내려서 다시 그 헬리콥터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그 어느 때보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동맹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빅 이벤트의 성공 가능성은 90% 이상, 거진 100%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에어포스 원에서 내리는 X와 일론 머스크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분석해 드린 것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게 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훌륭한 자동차,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온 평화롭고 평화로운 회사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미래를 위해서 화성을 간다는 포부를 가지고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 최고의 FSD를 만드는 것, 옵티머스 봇을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우리는 테슬라에 편안하게 투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0배가 아니라 30배까지 성장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CEO가 이끄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를 믿고 투자를 하는 거고 자, 하나 더 곁들인다면 뉴럴링크가 지금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눈보다 더 높은 해상도를 시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장에서도 뭐 자외선 같은 것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얘기죠. 자, 이런 혁신가가 지금 지구를 위해서 지구인을 위해서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그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초월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평화적인 제품을 만들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결국은 인류의 혁신에 기여하는 사업가를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런 회사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죠. 저출산 뭐 여러 가지 국민연금 고갈 문제 때문에 암울한 미래가 펼쳐지는데
그나마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있어서 우리가 희망을 비트코인이 있어서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 252달러를 잘 방어하고 테슬라가 이 관세 전쟁에 정말 그 광란의 시대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479달러 대 비해서는 반토막이 났지만 뒤집어 보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기회를 지나고 있는데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분석에서 보여드렸듯이 테슬라는 자 500달러 2025년 말 1000달러까지 연료가 있는 상황이고 일론 머스크는 30배 그게 2027년 이후의 시간들은 이제 무한대로 열려 있다. 자 폭발적인 애플의 과거 엔비디아의 과거를 보신다면 자 이게 허풍이 아님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에피소드 영상 꼭 보시고 여러분 지금 테슬라의 미래, 비트코인의 미래는 활짝 열려 있고 있는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중요한 소식들과 자료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열린 자세로 수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부정론자보다는 긍정론자,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밝게 보는 사람이 결국은 주도하는 세상이 항상 역사는 되풀이하였다는 점을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번역하고 또 자료를 찾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3.1경제독립TV 그리고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인 소장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도 또 멤버십 회원을 통해서 독립군 자금을 보태주시는 여러분께 커피 한 잔 여유를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활창한 봄날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경제 독립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정진하는 그런 좋은 멋진 날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